어제는 중국이 한국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당황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재 중국 당국이 급하게 이를 진화하며 한국과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라는데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최근 걸고 넘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우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산당 개입설도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중국 네티즌이 그랬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조직적으로 중국 당국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BTS의 리더인 RM의 발언을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걸고 넘어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도마에 오른 발언은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 플리트상을 받은 자리에서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한 수상소감입니다. 그는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라고 언급하며 양국이 공유하는 고통의 역사와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일부 중국 누리꾼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미가 고통의 역사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25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데 특히 한미 간에는 중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미 통일되었을 한반도이니 중국은 항상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적반하장으로 BTS가 중국을 존중 안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과격한 양상도 나타나며 중국의 BTS 팬들이 길거리에서 험한 일도 당했습니다. BTS 폰 케이스를 끼고 가던 한 중국 팬은 한국 전쟁 관련해 화가 난 중국인들에게 무차별로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중국의 과도한 민족주의의 표출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땐 한 중국인은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다가 길거리에서 역시 험한 꼴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 나왔으며 중국에서 일본과 마찰이 심해지자 이들은 도요타 자동차 매장을 막무가내로 부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에서 나오는 애국주의 행동은 그 시작점이 불특정한 누구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반드시 중국의 관영신문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주의에 관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관영신문은 그 다음에 곧바로 기사를 내고 있는데 신문의 논조상 중국인들에게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렇게 민족주의로 인해서 이번 BTS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물밀듯이 나타나는 유력한 이유는 많은 경우 공산당이 직접 이것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여론을 철저히 조종, 통제하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을 때마다 중국 도처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게시물이 벽에 붙어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 중국 당국의 개입이라는 것이 현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애국주의 특징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데 당국이 뒤에서 언론을 비롯해 각종 SNS 등에 순식간에 관련 내용을 뿌리기 때문에 대중들은 동조할 수밖에 없으며 전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루 만에 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언론을 비롯해서 BTS 팬들이 중국 당국을 겨냥하고 6.25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BTS의 전세계 팬클럽 아미들은 중국에서 BTS 때문에 화를 내고 있고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몰랐던 6.25에 대한 사실도 공유했습니다. BTS의 한 외국 팬은 한국 전쟁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이번 일로 알게 됐으며 중국은 부당하게 한국과 미국 동맹이 싸우는 한반도를 침략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BTS 팬들은 중국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BTS는 전 세계의 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유명인들조차 BTS를 팔로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점점 더 곤란한 상황을 맞는 것입니다. 일부 BTS 팬들은 중국이 아니었다면 BTS가 군대 안 갔을 수도 있었겠네 라면서 크게 흥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작 BTS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중국 당국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을 진화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BTS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이 중국의 국가 존엄과 관련된다는 주장에 대해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하고 우월을 도모한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며 함께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짐짓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중국의 비난이 쏟아지자 중국 당국이 급하게 펼쳤던 수를 접은 셈이라고 일침했습니다. 중국 외교 대변인 발언 이후 BTS를 비난하는 게시물이나 기사들이 급속하게 사라져서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국 누리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갑자기 기사가 자취를 감춘 것은 당국이 개입됐다는 증거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수세에 몰리는 중국은 자칫 전 세계의 친구들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론도 안 좋은데 BTS와 같은 글로벌 그룹을 건드리면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BTS는 현재 빌보드 핫백 1, 2위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더욱더 그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중국 연예계에서는 중국 내에서 막대한 팬을 가진 BTS를 견제하고
중국 아이돌을 키우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예 기획사 관계자는 중국도 최근 BTS와 같은 아이돌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공식 활동을 하지도 않는데도 많은 인기를 누리는 BTS는 중국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시샘하면 무조건 베끼고 보는 경우입니다. 한편 주요 외국 언론들도 일제히 BTS와 중국의 갈등을 다루면서 중국의 황당함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BTS는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길었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BTS 발언에서 모욕을 감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네티즌들이 BTS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에 반발한 것을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목리를 두고 BTS는 공공연한 도발보다는 진심 어린 포용성으로 잘 알려진 인기 보이밴드이고 BTS 수상소감은 악의 없는 말 같았다며,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지체 없이 BTS를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네티즌의 BTS 수상소감 반발 논란 이후 중국 현지 소셜미디어에서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BTS 에디션이 판매를 중지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베이징 현대차와 휠라에서도 웨이보 게시물이 사라졌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삼성과 휠라가 K-팝 밴드 BTS와 협력한 흔적을 없애며 거리를 두었다며, 이것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 사람의 애국심을 쫓는 최신 사례이고 불매운동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삼성을 포함한 몇몇 유명 브랜드가 명백히 BTS와 거리를 두고 있다며, 이번 논란은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서는 대형 업체들 앞에 정치적 지뢰가 깔려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곳은 큰 리스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BBC는 일부 중국인들조차 잘못한 것은 중국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RM의 발언으로 인한 중국 BTS 팬층의 반발 규모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면서, 일부는 웨이보에서 이목을 끌지 않게 조용히 있자고 서로 요청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RM의 발언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트위터에서 BTS를 옹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은 과거에 애플부터 NBA까지 각종 조직의 홍콩 민주화 운동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분야의 발언에 대항해 반응을 이끌어냈다면서 해시태그 BTS 중국 모욕은 웨이보 400만 뷰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이 한국 연예인 또는 K-팝 그룹 멤버의 발언이나 행동을 문제 삼아 비난 공세를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8월에는 가수 이효리가 MBC TV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환불원정대 프로젝트에서 쓸 부캐릭터 이름을 짓던 중 마오 어떤 것 같냐는 농담을 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을 연상케 한다며 이효리의 SNS 계정에 항의 댓글을 다는 등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뜻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이 영향을 끼쳐 이효리는 인스타그램을 폐쇄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가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는 비난에 휩싸여 직접 사과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런 거센 저항으로 인해서 한국을 길들인다는 속셈입니다. 원래 중국은 한류 주력 시장이었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2016년 이른바 한한령이 본격화한 뒤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광고 모델 활동 등으로 한한령이 일부 누그러지는 조짐도 보였으나 여전히 민감한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네티즌들은 BTS를 표적으로 삼았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BTS를 위기로 몰아넣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당국이 나서 급하게 진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극심한 애국주의가 전세계 BTS 팬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과 마찰을 낳고 있는 상황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도쿄올림픽처럼 논란이 많았던 올림픽이 또 있었을까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 개최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심산인데요. 감염증 확산이 조금 둔화되자 바로 긴급사태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일 신규 환자가 1000명을 훌쩍 넘기는데도 말이죠.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의 일부 해제를 오는 12일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해제의 이유는 단연 올림픽입니다. 해제하지 않으면 오는 7월 예정인 올림픽을 계획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일본은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성화봉송 전에 개최 여부와 무관중 개최 등의 사항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기 해제의 두 번째 이유는 경제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경기 회복 후 재침체, 이른바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급사태가 발령된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부실 대응 논란과 여권 인사의 비위 등으로 큰 정치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사태 해제로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백신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달 중순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무려 83%의 설문조사 응답자가 불안하다고 밝혔죠.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14%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입을 연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올림픽을 언급해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갈 것이라고 강조해왔죠. 그러면서 IOC를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개최의 여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아닌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IOC는 크게 발끈하며 자신들이 올림픽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올림픽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이 잘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일본을 지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하프타임에 방송된 한 라디오의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와 대화를 했다. 그는 경기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안전한지에 대해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고 본다.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개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 4년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잘 알고 나도 대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 경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확신할 수 없다. 두고 봐야 한다. 네, 전체적인 뉘앙스에서 느껴지듯 사실상 개최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의 분석도 동일합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개최하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학과 통계 등을 모두 포함한 의미일 겁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AFP 통신은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을 보낼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말을 아껴왔기 때문입니다. 취임 후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죠. 그만큼 신중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올림픽 관련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일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림픽 같은 이벤트보다는 인권 등을 더 강조합니다. 자국의 국민들과 선수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올림픽과 관련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리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의 발언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여성 비하 망언을 했다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비판과 사퇴 요구가 폭발하고 있지만 올림픽 개막을 불과 넉 달 앞둔 상황이라 일본 정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리 회장은 지난 3일 일본 올림픽위원회 평의원회에서 현재 20% 정도인 여성 이사 비율을
40%까지 증원하는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성은 경쟁의식이 강해서 누군가 손을 들고 말하면 자신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모두가 발언하게 된다. 오리 회장의 발언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맡았던 일본 럭비 협회를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여성 이사를 늘렸더니 종전보다 회의 시간이 2배 이상 길어졌다. 만약 여성 이사를 늘리겠다면 발언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모리 위원장의 발언을 웃어넘기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성을 멸시하고 비하했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논란이 커지자 모리 회장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올림픽 패럴림픽 정신에 반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한다. 올림픽은 남녀 평등을 명확히 직시하고 있으며 나 역시 여성의 활약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과연 진심 어린 사과였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본심을 드러냅니다. 기자는 대놓고 사퇴 의향을 물었습니다. 오리 회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올림픽 조직위에는 항의 전화와 메일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올림픽 자원봉사자도 속출하고 있죠.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 아사히 신문은 대놓고 모리 회장의 사임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스가 총리도 직접 나서서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